안녕하세요. 오늘 광화문 초대석에 모신 분 참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으로 국회에서 반도체 법안, 첨단산업 법안 등을 만들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 현장을 활발하게 뛰고 있는 분이고요. 취임하던 첫날에도 화려한 취임식을 거행하는 게 아니라 기업 현장을 찾으면서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부지사님, 의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다가 경제부지사로 이제 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의원으로 활동하실 때랑은 체감하는 게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예, 일단 활동 분야 자체의 일의 본질 자체가 많이 다르고요. 우선 국회라고 하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 입법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곳이라면 제가 일하고 있는 행정 쪽은 사실은 정책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 정책을 실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지방에서 이런 정책을 디자인하고 또 정책을 이제 실행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와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괴리에 대한 어려움 또 개선해 나가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사실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점이 오히려 저는 앞으로 제가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뛰는 행정가라는 별명답게 또 취임 첫날에 기업 현장을 방문을 하셨어요. 사실 경북이 구미에는 또 제조 부품 단지가 있기도 하고 네. 포항에는 철강 이 유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바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신 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네. 기업 현장을 방문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根幹을 이루는 것이 기업이거든요. 네. 좋은 기업들이 많고 좋은 기업이 많으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우리 도민들이 훨씬 더 좋은 이제 어떤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많은 비중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자마자 김천에 있는 이제 전기차, 전기버스를 만드는 그곳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을 다 모았을 때 몇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네, 어떤 점인가요? 첫 번째로 그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없다. 특히 인재가 없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돈이 다 서울에 가 있는지 여기서는 돈 구하기도 힘들다. 네. 다시 말해서 뭐 정책금융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큰 투자 규모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세 번째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네. 말씀하세요. 기업 네. 활동하는데 가장 애로점 중에 하나가 규제가 너무 많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많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가지는 어려움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입법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정책들은 기업을 위해서 그때그때 또는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플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신 기업인들의 고충이 인재가 없다, 또 돈, 투자금이 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지역 균형 발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북도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더 크게 느끼실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모든 이제 그 권한과 그리고 그 물자, 인적 자원 이런 것 등이 다 결국은 이제 수도권으로 사실은 몰려들고 그렇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은 점점 공동화 상태가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 점점 더 이제 비대해지는 그런 구조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네. 그것들을 조금 더 이제 심층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저희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가 1,000개 정도쯤 되는 네. 이제 상위 기업들을 보면 그 기업 중에 4분의 3이 사실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또 금융의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는 돈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금융의 기관들, 금융기관들, 그다음에 또 투자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다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지방을 이해한다는 것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한계가 있다가 보니까 어떤 현장과 그리고 중앙에서 하는 어떤 정책과의 괴리가 점점 더 사실은 넓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중앙정부에서 사실 이게 디자인이 되고 네. 중앙정부에서 디자인된 거를 가지고 지방정부에다가 내려주면 지방정부는 그것을 그냥 실행하는 사실의 어떤 역할만 하고 있다가 보니까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색들도 사실은 살리지 못하고 있고 지방의 어떤 특색도 사실은 살리기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중앙정부에 약간 예속되는 그러한 네, 네, 이제 네. 저희가 뭐 우리 지사님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중앙정부에 손벌리러 가고 도와달라고 가는 일밖에 없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사실은 중앙과 지방의 어떤 차이가 벌어져 있고 그런 점 등이 점점 더 이제 중앙으로 이렇게 사람도 그리고 돈도 몰려드는 그런 걸 과속화시키는 입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해소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 네.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번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그 흐름을 역행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의 한 80% 정도의 본사가 전부 서울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 기업들은 지방을 선택하지 않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가장 좋은 환경에 아마 기업 활동을 하려고 들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수도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야 될 매력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지방에다가 투자할 만한 매력들을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 그것 또한 또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우선 이제 기업이 저희 지역에 내려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역 투자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 지방에서 줄 수 있는 약간의 네. 권한, 네, 그 정도의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 보조금도 보면은 지방별로 차별화가 돼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고 두 번째로 요즘은 이제 기업 활동이라고 하는 게 다 글로벌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접근성이 이제 국제와의 접근성, 그러니까 해외와의 접근성 자체도 수도권이 훨씬 좋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전략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커지다가 보니까 사실은 수준 높은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R&D 쪽 분야는 더 그런데요. 네. 그러한 수준 높은 인재들이 또 수도권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내려오기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그럼 그대로 두겠냐 네. 하는 건 저는 이제 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저희 쪽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사람을 키우는 인재를 키우는 거라든지 두 번째로 또 세제 혜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 활동하면서 내야 되는 세금 부분에 대한 조금 차별화 이런 것 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금을 보면 대부분 다 국세하고 지방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법인세 같은 거를 조금 이제 수도권과 아주 이제 특히 멀수록 좀 차등화를 해준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까지 가는 데는 아마 저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전력 요금 이제 차등화를 할 수 있는 전력 요금. 네, 전력 요금 차등화를 할 수 있는 분산 에너지법이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통과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행령을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제 그 전력 요금을 차등화하기 위한 시범 지역을 선택해서 대신 전력 요금을 좀 차등화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전력 요금이 차등화되면 이것도 굉장히 큰 매력이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요즘 첨단 산업들은 예전에 기존의 산업들이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 정도였다고 하면 첨단 산업 쪽은 대부분 한 3.5 정도쯤 되는 거의 3배 이상의 전력 요금이 들어가게 네,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요금이 싸지는 곳으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맞아요. 예, 무턱대고 우리 오면 잘해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이 지방으로 왔을 때에 행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 이런 것 등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그 지방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청이라고 불려지는 투자금융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필요로 하는 이제 뭐 재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지방 정부가 좀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약간 이제 민간의 기법, 민간의 금융적 기법을 좀 도입해서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에 있는 저희 포스텍이라든지 대학에서 실험실 같은 데서 아주 요즘 젊은 인재들이 기업을 창업하고 있거든요. 이런 스타트업들에게 사실은 마중물을 저희가 이제 다시 말하면 처음 이제 기업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자금을 대주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원하는 전략들을 사실은 가지고 지역 내에 기업들을 키우는 거, 이런 일들을 다양하게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또 오랫동안 논의돼 오던 대구 경북 통합이 무산이 됐습니다. 네. 좀 아쉬움이 크실 것 같은데 부지사님께서는 대구 경북의 통합이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 통합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 자체가 지방과 중앙의 그 차이가 워낙 나는데 네.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 통합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저희가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가 한 500만 명 정도를 하나의 지방 정부로 두는 레지옹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13개로 통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경제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단위의 경제 단위로 쪼개져 있는 것보다 이것들이 통합이 돼서 일정 규모를 갖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이제 전환점으로 저희는 이것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구 경북 통합을 할 때에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지 이제 대구 직할시장과 경상북도 도지사를 합쳐서 한 분의 이제 그 수장을 뽑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통합이 아니라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지방에서 실제로 실행해야 될 권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을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의 이양을 받고, 그리고 또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또 이제 지금 현재보다는 더 많은 재정적 독립을, 그러니까 완벽한 독립은 안 되다 하더라도 그런 독립을 통해서 지방 정부가 실제 저희 지역에 할 수 있는 일의 역량, 정책적 역량을 높이는데 사실 그 주안점이 있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어딜 가나 온통 AI 이야기뿐인 것 같은데 AI가 발전이 과속화될수록 이 지역 균형 발전에서 오히려 멀어질 것이다. 네. 서울 수도권으로 더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AI 시대가 이제 점점 가속화되면은 저는 공간과 시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지방에게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같은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요즘 수도권에는 사실은 설립할 수도 없고요. 다 이제 전력이 풍부한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경상북도
소보린 AI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앞으로 AI 시대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무엇을 준비하면서 함께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걸 발표하면서 1조 7,3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내용들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크게 보면 첫 번째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또는 이제 그 데이터 고속도로 이런 거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들을 지원하고 그에 따르는 AI 산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지역에 제조업이 되게 많습니다. 경북은 이제 제조업 기반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포항에 이제 철강, 2차 전지 그리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전자 그리고 방위 산업, 그다음에 이제 경산 나 경주에 가면은 사실은 모빌리티, 다시 말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들이 되게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그 제조업 기반을 이제 AX 전환이라고 그러죠. AI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네.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반으로 저희가 제조업을 이제 바꾸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좋은 환경에서 또 그리고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AI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 이제 기업 한 개가 사실은 AI 전환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조금 단위별로 또는 산업별로 밸류 체인별로 좀 묶어서 이렇게 좀 블록화돼서 좀 지원을 해서 AI 전환을 좀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도 사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경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지난해 또 에이펙 유치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산불로 인해서 사실 경북 도민들 모두 좀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도 성황리에도 개최가 됐어요.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 한 해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굉장히 영광도 있었던 게 사실 경상북도였거든요. 3월에 산불이 나서 10만 헥타르라고 하는 이제까지 없었던 초유의 이제 사실은 산불이 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산불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산불 특별법을 사실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만들어졌는데 워낙 이제 이 피해 사항이 심각하고 하다 보니까 특별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특별법에 따라서 산불 난 지역을 우리 이제 그 전화위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산불이 난 지역을 오히려 또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오히려 미래 사회에 더 맞는 형태로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경북도의 사실은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불 난 지역에 저희가 뭐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 발전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마을이 불탔을 때에 그 마을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 굉장히 아직도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극복하기 위한 과정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저희가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유례 없는 성공적으로 잘 개최를 했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에이펙이라고 하는 행사는 사실은 지방 정부의 행사는 아닙니다. 이게 외교 쪽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행사인데 저희가 에이펙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었지만 정치적 혼란기에 사실은 있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에이펙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런 대규모 행사들이 메가시티에서 열렸어요. 서울, 뭐 부산 맞아요. 이런 큰 도시를 중심으로서 열렸는데 경주는 한 20만 명 정도쯤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기에 저희가 지방정부에서 먼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프라를 만드는 일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인프라를 잘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개최할 때 있어서 도민과 경주 시민이 합심해서 사실은 손님 맞이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손님 맞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손님을 극진히 모시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사고도 없이 사실은 성공적인 에이펙을 개최하게 된 겁니다. 네. 예, 이 에이펙 이후로 실제로 경주를 찾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제가 얼마 전에 KTX를 탈 일이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부산을 내려가는데 외국인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차에. 네. 어디서 내릴까 봤더니 경주에서 정말 많이 내리더라고요. 네. 체감을 실제로 하고 계신가요? 체감을 저희가 수치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어. 예. 경주의 내국인 관광객들은 한 2.5배 정도 늘었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3.5배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관광객의 증가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장 이제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경주시라고 하는 브랜드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했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또 경상북도도 함께 예전에 가졌던 경상북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첨단 산업과 문화 이런 것이 결합된 경상북도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됐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요즘에 관광 트렌드가 옛날처럼 아주 대규모 큰 도시만 가는 게 관광 트렌드가 아니고요. 맞아요. 작은 규모의 도시, 지방 도시들을 방문하고 해외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요즘은 이제 주변 사람들 제가 이제 제 지인들을 보면 나 일본 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시 이름을 얘기해요. 아, 예, 나 어디에 가? 하는데, 오사카 가, 교토 가 예,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네. 하는 지방 도시가 하나의 이제 관광 상품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열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제 그에 맞는 예를 들면 경주가 하나의 브랜드 그리고 또 안동이라고 하는 점도 굉장히 큰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것 등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침 이번에 이제 포항, 그다음에 영덕, 울진, 동해안 벨트가 이번에 이제 기차가 다니는 동해 충부선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도 차표 구하기가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동해안 벨트를 따라서 동해안 바다를 보면서 이제 관광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런 지역에 호텔 특색 있는 호텔들을 다 지어서 이제는 그 체험하고 실제로 이제 와가 보고 가는 관광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또 숙박함으로써 거주할 수 있는 거주형 관광 그러니까 이제 체류형 관광이라고 그러죠. 체류형의 관광 형태로 관광의 형태도 좀 변화를 시키고 또 그냥 문화재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기에 좀 참여 본인들이 관광객들이 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좀 찾아가는 관광 이런 쪽으로의 관광의 방법도 좀 변화를 굉장히 저희가 좀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제 경제부지사로 일하신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네. 앞으로 경북의 경제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꼭 완수해야 한다 하는 일이 있다면요? 지금 제가 이제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지방정부에 내려와서 경제정책을 운영하다가 보면은 가장 많은 한계를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제가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등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북 투자 이제 금융공사를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상황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 정책 금융들이 사실은 생겼고 이러한 대규모의 정책 금융들이 지방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러한 방향이 좀 선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과 그다음에 지역의 금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도 보면 은행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은행들하고 저희 지방 정부하고 합쳐서 사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고 그것을 기획하기도 하고요. 얼개를 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규모 투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획들을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말하면 이것이 예전에는 공공의 영역에다가 민간의 영역이 이제 플러스되는 거죠. 이제 투자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대규모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사실 야심찬
저희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도 제가 구미를 다녀왔는데 구미가 방산하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로 동시에 지정이 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으로 저희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팹을 만드는 데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기업과 그리고 저희 지방 정부 그리고 또 금융권이 합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저희 지방 정부가 기업을 그냥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저희도 투자자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금융의 시스템으로 사실은 그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저희가 발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방 정부에서 그런 전담 부서를 가지고 있는 데는 경상북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형태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게 기업들은 예전에는 이제 기업 한 개가 생존을 했던 시대라면 지금은 이제 그 기업과 다른 기업이 서로 연합하고 합쳐지는 해서 대응하는 형식으로 요즘은 이제 경제의 패러다임이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소재 기업이 있으면 이 소재를 이용해서 부품을 만들고 그 부품과 장치가 결합해서 수요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요 기업들은 이제 최종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방산 기업들 저희 경북에 보면 LIG 넥스원이나 하나시스템 또는 한수원 이런 기업들이 수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기업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저희가 형성하고 그 밸류 체인을 통해서 블록별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그리고 AI 전환도 함께 그 블록별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기업이 혼자서가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저희가 변환을 하면서 기업에게도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특히 말하면 이제는 이제 앵커 기업이거나 아니면 앵커 기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관들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 연합된 협력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협력 업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이 중소기업들은 본인들의 힘만으로는 사실은 그런 큰 대기업의 수요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사실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앵커 기업하고 같이 어떤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런 밸류 체인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기업 활동 자체는 민간 영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경제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죠. 네. 정말 하고 싶으신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경제부지사로서 경북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들어보고 인터뷰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경북은 미래 세대가 꿈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장소를 생각했을 때 경상북도가 제일 빨리 떠오르는 지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첨단 산업과 좋은 정주 환경과 그리고 따뜻한 정이 그러는 그러한 경상북도 이것이 제가 꿈꾸는 경상북도입니다. 네, 부지사님의 계획과 꿈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